중국 최고의 상류층 스타가 서울 한복판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무시하며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인생이 바뀌었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린샤오이입니다. 중국 상하이 최고 부자 가문의 딸이죠. 어릴 때부터 저는 특별했어요. 우리 가문은 조부모님 때부터 부동산과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고 부모님은 고위관료 출신이라 중국 사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15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서 저는 중국 전통 문화와 명품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왔죠. 사실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우리가 존중받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어릴 적 할아버지는 매일 저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샤오이, 너는 5천년 중화 문명의 정수를 이어갈 아이야. 서양 놈들이 우리를 무시한 시대는 끝났다. 할머니도 항상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우리 샤오이는 서양 여자들과는 차원이 다르지 라고 귓속말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화창한 봄날 상하이 외탄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용궁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대리석 기둥과 금빛 샹들리에가 빛나는 이곳은 중국 상류층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죠. 테이블마다 진귀한 꽃장식과 100년 된 와인이 놓여 있었어요. 물론 모임의 주인공은 저였습니다. 샤오이, 축하해. 영국 왕실 행사와 파리 패션위크에 초청받다니 정말 대단하다. 친구 메이리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중국 최고 부자들의 자녀들과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명품으로 치장한 채 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메이리.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이제 서양도 중국의 위상을 인정할 때가 됐으니까. 저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홍빛 치파오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손목에 찬 에르메스 시계는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목에 두른 진주 목걸이는 저의 고귀한 혈통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영국 로열 어센트는 전 세계 귀족들만 참석하는 행사라고 들었어. 샤오이가 중국을 대표하게 된 거네. 왕치엔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의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욱 자부심을 느꼈어요. 맞아, 치엔.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가 왔어. 이번 기회에 서양인들에게 진정한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생각이야. 저는 와인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웨이보와 샤오홍수에서 15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였어요. 주로 중국 전통 문화와 명품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죠. 특히 중국이 세계를 주도한다는 메시지로 서양인들의 질투를 바로잡아주는 내용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샤오이, 어떤 드레스를 준비했어? 파리 패션위크는 세계 패션의 중심이잖아. 친구 리징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패션 센스를 부러워했죠. 물론 최고급 중국 디자이너의 드레스들이지. 정통 중국 실크로 만든 드레스는 서양의 그 어떤 디자인보다 우아하니까.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탄의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한 부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모임이 무르익을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특별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제가 유럽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돌아오겠어요. 서양인들이 우리를 존중하게 만들겠습니다. 중국의 번영을 위해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화답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띈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중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방 안은 최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죠. 창밖으로 상하이에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제 앞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웨이보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일 저는 유럽으로 떠납니다. 영국 왕실 행사와 파리 패션위크의 중국을 대표해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제 서양도 중국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 문화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화면 속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린샤오이 언니, 중국의 자랑이에요. 서양인들에게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저는 댓글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모두가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방송을 마친 후에는 소셜미디어에 고급스러운 여행 가방들과 명품 의상을 정리하는 사진을 올렸죠. 해시태그는 중국의 자부심, 세계는 중국을 주목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하이 푸동국제공항 VIP 라운지에 도착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저는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를 이용했고 특별 수화물 처리 직원이 제 루이비통 여행 가방을 받아갔죠. 린 씨, VIP 라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공항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저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부럽다고 생각했겠죠. VIP 라운지는 호화로웠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 샴페인, 최고급 중국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라운지 창문으로 활주로가 내려다 보였죠. 저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샴페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린 씨, 탑승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용 출국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알렸어요. 저는 우아하게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에서 영국 왕실 행사와 파리 패션위크의 화려한 장면들을 상상했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서양인들의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들이 중국 문화의 우월함에 감탄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죠. 곧 프렌치 라인 항공 퍼스트 클래스 탑승이 시작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상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저는 유럽에서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게 될 거예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런던에 도착했을 땐 퍼스트 클래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상상했던 화려한 환영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마주한 건 끝없이 늘어선 입국 심사줄이었죠. 히드로 공항 입국 심사대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짜증이 치밀었어요. 중국인은 패스트 트랙이 있을 거예요. 저는 VIP입니다. 공항 직원에게 당당하게 말했지만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비EU 국가 방문객은 이 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1시간 넘게 줄에 서 있는 동안 저는 폭발할 것 같았죠. 세관에서는 제가 가져온 중국 전통식품들 때문에 또 지체됐습니다. 이건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폐기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중국의 최고급 전통식품이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영국 노부부가 또 중국 관광객이군 이라며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쪽에선 2명의 비즈니스맨이 규칙을 모르나? 라며 눈살을 찌푸렸죠. 결국 제가 정성껏 가져온 고급 식재료들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중국인이 이렇게 대우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내내 가슴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영국인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세비지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후에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열 어센트 안내 봉투를 열어보니 의외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로열 어센트 행사에서는 일반 초청석이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초청석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즉시 행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린샤오이입니다. 제 좌석 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린 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담당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린 씨, 귀하는 행사 일반 참관인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왕실 가족과 직접 교류하는 특별 VIP는 아닙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중국 웨이보의 슈퍼 인플루언서가 그것도 150만 팔로워를 가진 제가 일반 참관인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중국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중국은 영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고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담당자의 태도는 냉담했어요. VIP석은
영국 귀족과 왕실과 깊은 유대를 가진 인사들에게만 배정됩니다. 저는 밤새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침이 되어 로열 어센트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입장했지만 안내원은 저를 매우 뒤쪽 자리로 안내했죠. 이쪽입니다, 린 씨. 좌석을 보니 정말 일반석이었어요. 앞쪽 VIP석과는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더니 VIP석에 앉아있는 동양인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 그녀의 이름은 김민주. 한국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특별 게스트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김민주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그녀의 친환경 패션은 캐서린 왕세자빈께서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김민주가 일어나 우아하게 인사했고 왕세손이 직접 그녀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 디자이너가 나보다 중요한 대접을 받다니. 중국은 한국보다 10배는 강한 나라인데.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VIP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왕실 가족들과 교류했어요. 저는 분노에 차서 VIP 리셉션장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초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았어요. 제 초대장에는 일반 리셉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누구를 맡고 있는지 알아요? 나는 중국에서 온 린샤오이예요. 15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고 우리 집안은 중국 상위 0.1% 부자라고요. 그 순간 김민주가 VIP 리셉션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젊은 영국 왕족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저 한국 여자는 어떻게 VIP로 초청된 거죠? 한국이 중국보다 더 중요한가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김민주 씨는 영국 왕실과 오랜 인연이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지난해 왕실 자선 행사에도 참여하셨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좋아요. 당신들은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드리죠. 호텔로 돌아와 SNS에 분노의 글을 썼습니다. 오늘 영국 왕실 행사에서 중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대표자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해시태그 영국의 차별, 해시태그 중국인 차별, 해시태그 눈뜨라 영국.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중국 팔로워들은 저를 지지했지만 놀랍게도 몇몇 서양 사용자들은 비웃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국인들은 항상 특별 대우를 바라지만 예의는 모른다. 돈이 많다고 존중받는 건 아니야.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고 매번 말할 필요 있나요? 저는 중국의 위대함을 모르는 이런 무식한 댓글들은 가차없이 차단해버렸죠. 다음 날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다를 거야.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파리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중국은 위대한 나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에서의 불쾌한 경험은 이제 잊고 패션의 도시 파리에서는 분명 다를 거라 믿었어요. 메종 루미에르 호텔로 가주세요. VIP 스위트를 예약했어요. 택시를 타고 파리의 거리를 지나는 동안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을 보며 패션위크에서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분명 최전방 좌석에 앉아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교류하게 될 거예요. 메종 루미에르는 파리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대리석 기둥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리셉션으로 향하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린샤오이입니다. VIP 스위트 예약했어요. 리셉셔니스트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만 린 씨,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직접 예약했고 확인 이메일도 받았어요.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항의했죠. 리셉셔니스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오후에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취소한 적 없어요. 누가 취소한 거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뒤에서 두 명의 프랑스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손님이 또 왔네. 또 소란을 피우겠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그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감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좋아요. 다른 호텔을 알아볼게요. 하지만 이 일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중국 최고의 인플루언서라고요. 리셉셔니스트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원하신다면 근처 3성급 호텔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쪽은 아직 방이 있을 거예요. 3성급이라니? 저는 항상 최고급 5성급 호텔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패션위크 일정이 빠듯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호텔을 선택했어요. 호텔 내 아미는 작고 평범한 3성급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죠. 로비 한쪽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죠. 몇몇은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부스러기를 떨어뜨리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큰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려고 보니 한 중국인 관광객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방값이 너무 비싸요. 50% 깎아주세요. 호텔 직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선 또 중국인이 문제를 일으키네 라는 태도가 역력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중국인의 모습인가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객실로 안내받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중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모두 누르고 장난치고 있었고 부모님은 말리지 않았어요. 복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방에서 라면을 끓이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객실에 도착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죠.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메종 루미에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런 대접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SNS를 확인했더니 팔로워들이 패션위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호텔 상황은 언급하지 않고 파리의 풍경 사진만 올렸어요. 파리에 도착했어요. 내일 패션위크가 기대되네요. 해시태그 파리 패션위크, 해시태그 중국 대표. 다음 날 저는 화려한 중국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고 샤넬 패션쇼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위상에 맞는 대우를 받을 거라 기대했죠. 패션쇼장 입구에서 초대장을 보여주자 안내원이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린 씨. 안내받은 자리는 맨 뒷줄이었어요. 게다가 기둥 때문에 런웨이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항의했습니다.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프론트 로우에 앉아야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특별 게스트예요. 안내원은 초대장을 다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린 씨는 일반 초대 게스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로우는 이미 모두 배정되었어요. 화가 나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프론트 로우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민주였어요. 런던에서 봤던 그 한국 디자이너가 여기서도 VIP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프랑스 패션 에디터들과 유명 인사들이 있었어요. 패션쇼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특별 게스트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파리 패션위크를 빛내주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할리우드의 제니퍼 로렌스, 이탈리아 보그의 에디터, 프란체스카 라촐리, 그리고 한국의 스타 디자이너 김민주와 그녀의 크리에이티브 팀입니다. 특히 김민주의 한국 패션 컬렉션은 이번 시즌 가장 주목받는 작품입니다. 관중들이 박수쳤고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습니다. 제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쇼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 길에 김민주와 한국 모델들이 VIP 파티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자들은 그들에게 질문을 쏟아붓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김 디자이너, 한국 패션이 파리를 사로잡았네요. 이번 컬렉션의 영감은 무엇인가요? 세계적인 패션 미디어들이 한국 패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독창성과 세련미를 끊임없이 칭찬했어요. 저는 충격과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중국은 경제대국이고
내 옷은 분명 저 한국 여자보다 화려한데. 발걸음을 돌려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슴속에서 굴욕감이 끌어올랐어요. 실망감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죠. 저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퍼펙션에 저녁 예약을 했습니다. 최소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는 저를 보자마자 미묘하게 표정이 굳더군요. 눈빛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스토랑 구석, 주방 근처의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전 VIP석을 예약했습니다. 매니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녁은 모든 창가 테이블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중국의 상류층으로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품위가 없는 행동이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창가의 황금빛 조명 아래 앉아있는 아시아인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가 들려왔죠. 그들은 우아하게 웃으며 와인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받았을 땐 더 충격이었어요. 웨이터는 중국어 메뉴판을 거의 던지듯이 제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반면 한국 테이블에는 영어 메뉴를 정중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보였죠. 와인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묻자 웨이터는 짧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는 바로 자리를 뜨더군요. 그런데 한국 테이블에서는 소믈리에가 직접 와서 길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짜증이 몰려왔죠. 대체 왜 저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의 조용한 분위기를 깨고 들어왔어요. 야야, 사진 찍어줘. 이런 고급 레스토랑 처음 와봤어. 한 남성이 음식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이렇게 작은 양의 이 가격이라니. 우리 중국에서는 이 돈이면 10배는 더 큰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맞아요, 사기꾼들이에요. 따집시다. 옆자리 여성이 소리쳤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 같은 중국인으로서 너무 창피했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부끄러움을 꾹 참았어요. 그때 창가에 앉은 한국 여성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소란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식사를 이어갔어요. 한 여성이 조용히 말했죠. 셰프에게 요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특히 소스가 훌륭했습니다. 웨이터는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셰프가 매우 기뻐할 거예요. 한국인들은 우아한 태도로 서로를 배려하며 대화하고 있었죠.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웃고 웨이터들에게 정중히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솔직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부러움? 아니면 질투?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중국에선 돈만 있으면 되었는데 왜 돈이 있어도 대접받을 수 없는 거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자 저는 제가 굳게 믿고 있던 중국의 위상에 대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한국 테이블에 특별한 샴페인이 제공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레스토랑 주방장이 직접 나와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이 받는 대우가 너무 부러웠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의 경험을 곱씹어봤어요.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아시아 국가인데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고 있었죠.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차별은 차별이야. 내 팔로워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웨이보 앱을 켰습니다. 오늘 파리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방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본 중국인 단체 손님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의 시끄러운 목소리, 음식에 대한 불평, 예의 없는 행동들. 그리고 창가 자리 한국인들의 품격과 배려심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서양의 차별이 문제였을 거예요. 결국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파리에서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았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한국인들은 VIP 대우를 받는데 저는 구석 자리로 안내받았어요.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며 저는 오늘의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린샤오이님, 정말 심각한 차별이네요. 프랑스인들 불매운동 해야 해요. 중국을 감히 무시하다니. 처음에는 지지 댓글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방송이 10분쯤 지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레스토랑 이름이 어디죠? 제가 지난달에 갔었는데 친절했거든요. 다른 중국인 손님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한국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충격이었어요. 제 라이브 방송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15만을 넘어섰고 서양 네티즌의 댓글은 계속 올라왔죠. 린샤오이님, 솔직히 말해서 매너의 문제 아닌가요?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돌아봐야 해요. 한국인들은 예의 바른 관광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더 나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제 댓글은 완전히 중국인의 해외 매너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레스토랑에서 다른 중국인들의 행동을 보며 부끄러웠어요. 한국 테이블은 정말 품위 있게 행동했고요. 이 말을 하자 응원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린샤오이가 변하고 있어. 솔직한 모습이 멋져요. 그러나 일부 극성 팬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어요. 중국을 팔아먹는 행동이다. 서양에 굴복하다니 실망입니다. 제 방송은 파리 차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고 중국 뉴스 포털에서도 이 논쟁을 다루기 시작했죠. 여전히 제 머릿속은 최강대국 중국의 민낯에 대해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돌아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한국을 방문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서양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니 더 이상 진실을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왜 중국보다 대접받는지 확인해야겠어요. 내일 저는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의 경험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라이브를 끄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경제 규모는 중국보다 작지만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문화였죠. 질투가 났어요. 한국은 정말 어떤 나라일까? 왜 그들은 세계에서 존중받는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런데 VIP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서류 문제로 일반 심사대로 안내받았어요. 속으로 또 차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일반 심사대에 서자마자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셨군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심사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관광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서울은 이맘때 벚꽃이 아름답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심사관은 미소와 함께 여권을 돌려주었죠. 베이징 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심사관들은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다음 이라고 기계적으로 외치기 바쁘거든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저는 인천공항의 깨끗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화장실은 마치 고급 호텔처럼 청결했고 모든 안내문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어요. 저절로 감탄이 나왔죠. 상하이 푸동공항의 지저분한 화장실과 중국어로만 된 안내판이 떠올랐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을 자랑하면서도 중국어만 고집하고 있었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저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리셉션 직원이 친절하게 말을 건넸어요. 린샤오이님 환영합니다. 장거리 여행으로 피곤하실 텐데 방에 과일과 차를 준비해 두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놀라서 대답했죠. 당연한 일입니다. 편안히 쉬다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으로 내려오시면 특별 코스를 준비해 드릴게요. 프랑스 호텔에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내쫓기다시피 했던 경험이 스쳐 지나갔죠.
한국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더군요.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차별 없이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저의 지난 행동들을 돌아보게 되었죠.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 중국이 최고라고 외치면서 정작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갖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내려갔습니다. 뷔페에서 한국인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음식을 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나요? 옆자리 한국인 손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글쎄요,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배려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결국 모두에게 좋은 거니까요. 제가 보았던 중국 호텔 뷔페에선 서로 밀치며 음식을 쟁취하듯 담아가곤 했는데 그 모습을 떠올리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우리는 왜 이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무시하는 걸까?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호텔을 나섰습니다. 청담동의 명품 거리를 둘러보고 오후에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문화 컨퍼런스에 방문할 예정이었죠. 깨끗하게 정돈된 명품 거리를 걷다가 루이비통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직원은 눈을 마주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냥 구경할게요. 네, 편하게 둘러보세요. 필요하실 때 바로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파리 매장에서 겪었던 기억이 번쩍 떠올랐어요. 중국인은 저쪽으로 가세요라며 구석으로 안내받던 그 굴욕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며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한 한식당에 들어섰을 때도 저는 손님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었죠. 예약이 많아 기다려야 했지만 직원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대기석으로 안내해 주었고 따뜻한 차도 준비해 주었어요.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 저와 중국어로 소통하려 애쓰는 모습에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그 세심함과 배려는 더욱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예정대로 코엑스몰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글로벌 문화 소프트 파워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행사에 참석하러 온 것에 크게 놀랐어요. 그러는 동안 마침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인 마이클 베넷의 강연이 시작되었고 저도 자리에 앉아 경청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GDP? 군사력? 아닙니다. 오늘날 글로벌 사회에서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은 품격입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글로벌 규칙을 지키며 세계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는 한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격. 중국이 간과했던 부분이었어요. 중국의 경제력을 자랑스러워했지만 품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저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제 팔로워들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호텔로 돌아와 웨이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인사드립니다. 파리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한국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한국에서도 차별당했나요? 중국보다 별로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품격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인천공항과 호텔, 식당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품격과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규칙을 지키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세심하게 배려하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했지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오만함 대신 겸손함을, 강요 대신 존중을, 무례함 대신 품격을 가져야 해요. 놀랍게도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국에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품격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댓글 반응에 저는 용기를 얻어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죠. 앞으로 중국 상류층의 변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글로벌 에티켓과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다뤄보려 해요. 우리가 변하면 세계도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렇게 방송을 마무리하고 저는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흐르는 불빛들, 그 사이로 조화롭게 어우러진 빌딩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인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인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촌 라디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